안녕하세요.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. 해당 영상 이제 12월 27일 화요일 아침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, 자, 어차피 미국은 휴장이었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요번 주는 이제 뭐 다 이제 아시겠지만 내일이 배당락일이에요. 그래서 배당 받고 싶으신 분은 오늘까지는 주식을 좀 사고 들고 있으셔야 됩니다. 그리고서 내일 이제 배당락일 시작될 거고, 다음에 29일 목요일이 우리나라에서 요번 연도의 마지막 거래일, 그 다음에 30일은 휴장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요 일정 뭐 특별한 거 요번 주는 좀 잠잠해요. 거기다가 이제 뭐 지수에 대해서도 뭐 돌려주면 좋지만, 뭐 그거에 대해서 너무 좀 기대하기보다는 그냥 연말까지 뭐 오늘까지는 이제 뭐 개인들 대주주 그 물량 회피하기 위한 것들이 좀 나온다. 그 다음에 이제 내일부터는 좀 봐야죠. 금투세, 아니 금투세가 아니라 금투, 배당받기 위해서 들어온 돈이 이제 매도는 매년 나와요. 당연히 걔네는 배당받기 위해서 들어온 돈이고, 배당을 받으면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물량은 나오는데, 그 물량을 언제부터 받아줄 것이냐, 그리고 어디서 받아줄 것이냐, 그리고 받으면서 어떤 식으로 좀 작용을 시켜줄 거냐, 지수 견인에 대해서 그런 포인트들을 좀 봐야 되지 않나. 자, 그다음에 지금 요거는 내년 부동산 PF 채권 시장부터 해가지고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, 금리 인상 자체는 일단 5%는 넘어가지 않을까. 2월, 3월 뭐 0.25씩 올려서 5% 채우고서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리던가. 그래서 금리에 대해서는 일단 미국 기준금리는 5% 이상 생각해야 됩니다. 5%는 일단 넘어갈 거예요. 대신에 이제 5%냐, 5.25냐, 5.5냐 요 정도인데, 일단은 5.25가 좀 지금까지는 분위기로는 그렇죠. 근데 이제 또 뭐 내년 가서 인플레 수치 잡히고 하는 거에 따라서 좀 조절 나오고 할 테니까 일단 5%대를 기억해 두시고, 미국 기준금리 5% 넘어가고 하면은 우리나라 한은도 따라서 금리가 어느 정도는 조금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. 자, 그리고 뭐 예탁금 계속 줄어들어요. 그리고 이건 아마 내년까지도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런 내용도 좀 크게 기억해 두시고, 주식시장 자체가 뭐 내년부터 해가지고 뭐 금리 인상하고서 하면은 좀 안정이 될지, 금리 인하가 좀 뭐 내년 말 혹은 내후년 이렇게 해서 뭐 금리 인하 한다고 해서 거기서 좀 지수가 뭐 또 바로 상승장으로 가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. 그래서 최근에 계속 좀 우울한 얘기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, 저도 그냥 이거 지수 상승합니다, 사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, 현실적으로 최소 내년 눈치 봐야 되고, 길어지면은 몇 년 조금 더 갈 수도 있어요. 이게 조금 우울하긴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생각하시고. 자, 그다음에 뭐 이제 테마성, 제로성, 요번 주는 그냥 개별주 장세 계속 이어지고 있고, 저번 주부터 개별주 장세에다가 뭐 테마가 존재를 했다가 말았다가 하긴 하지만 시장을 휘어잡는 혹은 뭐 1, 2주씩 넘어가는 그런 테마는 지금 계속 등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냥 개별적인 종목에 대해서 집중하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고, 아마 내년에도 이 장세는 좀 큰 폭에선 비슷할 거예요. 뭐 분기별, 반기별 테마가 하나씩 나올 거라고는 생각하는데, 시황이 좀 워낙 안 좋고 하면은 그 테마 등장 빈도가 많이 떨어집니다. 그런 거 조금 아쉽기는 한데, 자, 내년은 또 무슨 테마로 갖다 주식시장을 휘어잡을지 좀 뭔가 새로운 테마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. 지금 개별주 장세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, 개별주 장세는 뭔가 좀 매매하기 까다롭거든요. 저 개인적으로 뭐 매매 스타일이 안 맞아서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조금 많이 피곤해요. 자, 중국 뭐 이제 이런 위드 코로나 하면서부터 의약품 부족 뉴스는 좀 며칠 동안 계속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. 어제도 뉴스 보고 하는데, 뭐 일단은 의약품부터 해가지고 중국 저 코로나 전체적인 순환에 대해서 뭐 중국 전문가 중국 백신 이렇게 효과 없다. 그래서 다른 뭐 백신들, 뭐 지금 유명한 건 일단 화이자죠. 화이자가 효과가 좋다고 하니까 그나마. 그래서 뭐 화이자부터 해가지고 나머지 이것저것 좀 들여와야 된다 라는 내용이 있고, 진단키트, 뭐 치료제, 뭐 마스크 원격 진료 뭐 등등 해서 전체적인 코로나 관련 주들, 여기는 뭐 매매를 꼭 할 필요 정도로 막 중요한
섹터는 아닌데 사실상 지금 시장에서 테마를 이루고 움직일 때 보면은 이 코로나 쪽이 그나마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음압 병상, GH 신소재, 뭐 우정 바이오부터 해가지고 뭐 진단 키트들, 그리고서 뭐 재택근무랑 비대면 진료는 중국에서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좀 부각될 수 있지 않나? 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, 일단은 코로나 애들 이렇게 해가지고 좀 전체적으로 폭 넓게, 그 다음에 이제 마스크도 중간중간, 뭐 중국에서 이제 예전에 우리나라 거 사재기 해서 갔던 이력이 있어서 그런지 그걸로 부각됐다가 밀렸다가 부각됐다가 또 쭉 많이 밀렸죠. 네, 이런 구간에서 한번 튀어주나. 그 다음에 이제 감기약 부족 뉴스는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, 경보제약, 경남제약부터 해가지고 이런 감기약 관련 주들 이 정도를 좀 볼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보복 소비에 대해서는 중국 하늘길 뭐 열렸다 플러스 중국 다음 달 8일부터 입국 후 시설 격리, PCR 검사 폐지 이런 것도 있기는 해요.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에 조금 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업차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뭐 여행도 있을 거고, 중국 다음 달 8일부터는 이렇게 시설 격리 PCR 검사 폐지라는 키워드가 좀 붙습니다. 그래서 이제 보복 소비에 조금 긍정적인 내용이지 않나. 플러스 지금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 한 달쯤 지났나요? 한 달 전쯤인가에 이제 영국 그런 키워드로 좀 부각이 됐던 것 같은데, 오늘은 일단 중국 경쟁 당국 승인. 그래서 이제 4개국 남았다. 미국, EU, 일본, 영국 이렇게 이제 공식적인 승인이 좀 남았다고 합니다. 자, 그래서 이 아시아나 IDT가 이때 영국이었죠? 그래서 영국 이때 수락이긴 한데 완전 공식적인 승인보다는 이제 좀 조만간 이런 식으로 왔다가 합리적인 근거 있다 수용할 수 있는 합병 승인 기대감으로 오르긴 했거든요. 여기다가 이제 뭐 또 중국 얘가 안 그래도 밀리지 않으면서 조금 버티면서 옆으로 기긴 했는데, 여기다 이제 중국 이슈를 좀 붙여주네요. 물론 이제 호가 좀 엄청 얇고 변동성이 크기는 해요. 그래도 이런 거랑 같이 엮어서 보복 소비 관련 주들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지 않나. 자, 그래서 일단 보복 소비 뭐 내년 8월 그런 입국자들 뭐 PCR 폐지 이런 거는 이제 좀 항공 여행 쪽 요쪽에 조금 연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 다음에 화장품 애들은 이제 뭐 마스크 해제, 뭐 실내 마스크 해제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보복 소비랑 같이 엮이고 하다 보니까, 그래서 이렇게 화장품이랑 좀 폭 넓게. 자, 그래서 뭐 차트 측면에서는 어차피 지금 뭐 지지 저항을 보기에는 사실 전체적으로 좀 애매해요. 그 다음에 이제 우량주들은 좀 수급 들어오거나 하면서 좀 버티고 있는데, 끽해봐야 뭐 이제 21선 버텨주는지 전저점 요런 자리 뭐 만원 라운드 피겨 청담 글로벌은, 그다음에 이제 뭐 컬러레이도 뭐 1000원까지는 좀 안 내려갈 것 같기는 한데 21선 버텨주는 게 가장 좋겠죠. 요 구간 혹은 뭐 좀 저점 깨더라도 1100, 1050 이런 구간들 정도를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시장에서는. 자, 그리고서 EU 탄소 국경 조정제 도입. 그래가지고 정부가 이제 우리나라 정부는 2030년까지 철강 산업이 2천억 투입 요거에 대해서 뭐 대책을 세운다는 건데, 금액이 좀 너무 작아가지고 이 뉴스를 좀 설명드릴까 말까 했는데, 지금 시장이 진짜 막 뭐 말도 안 되는 뉴스로도 움직이기도 하고 개별주들이 워낙 부각이 되다 보니까 혹시 몰라가지고 이제 철강 시리즈들 저 키워드에 의해서 움직이나. 금액이 2천억이면 엄청 작은 거예요. 엄청 적어요. 정책 측면에서 이 기업들 시총 하나만 보더라도 잡주도 뭐 한 500억, 400억, 600억인데 2030년까지입니다. 뭐 한 달 동안 2천억 투자하겠습니다. 이것도 아니고 기간이 길죠. 지금 이제 뭐 한 7년 동안 2천억이라는 거는 정말 적기는 해요. 이제 뭐 저는 상징성으로 움직일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철강 관련 주들 혹시 이 내용으로 움직여 주나. 자, 그 다음에 이제 어제 STX 중공업 시간에서 상한가를 닫았죠. 그래서 요게 안 그래도 이제 합병 이슈로 끌어올리고 조금 조정이 나오다가 버티면서 슬쩍슬쩍 이런 거는 좀 뉴스를 뭐 내용을 알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. 이제
대우조선해양 이어서 STX 중공업도 인수 추진하겠다. 요 내용. 그래가지고 하나가 여기저기 좀, 이거 근데 이제 단독 뉴스이긴 합니다. 인수 추진이고, 인수 확정됐다도 아니고, 항상 인수 합병, 요쪽은 이제 좀 사실 묵은 뉴스 튀어나올 때가 많다라는 거는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. 거기다 이것도 좀 단독 뉴스라는 거. 또 최소한, 이 종목이 이런 뉴스가 있구나. 그래서 뭐 이제 전고점 뭐 7,500원, 이런 거 넘어가고서, 거기서 어떤 움직임 보여주나, 그런 거 좀 볼 필요 있겠죠. 그리고 STX 중공업 가면은 STX 같이 덩달아서 종목에 끼는 STX도 좀 좋아가지고 같이 덩달아 움직일 때가 있다라는 거. 또 이제 뭐 차트도 좋은 자리였긴 했네요. 뭐 지나고 나서긴 하지만. 자, 그리고 어제 이제 북한 무인기 들어와가지고 막 우리나라 좀 뭐 상공 뭐 떠돌고,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그거에 대해서 MDL 이북에다가 이제 정찰 자산 투입 이런 게 있기는 한데, 북한이 뭐 무인기 도발을 더 할진 모르겠어요. 근데 이제 이런 걸로는 뭐 방산, 그다음에 이제 퍼스텍 드론 엮여가지고, 무인기가 결국 드론이잖아요. 드론 엮어가지고 퍼스텍 뭐 시간에 좀 움직이긴 했지만 이 뒤에 들어오면은 그런 뭐 방산주들 빅텍, 퍼스텍 움직일 수 있다. 이 정도만 기억하시고, 이게 뭐 와가지고 직접적으로 왔다가 뭐 미사일을 발사한다거나 뭐 아니면은 총알 이런 거를 발사하면서 뭐 타격을 하고 간 게 아니기 때문에 방산주들이 좀 직접적으로 크게 움직이기는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. 그래도 혹시라도 지수 나쁘고 이런 식으로 딱 도발 이어지고 하면은 해치 테마, 특히 그 매번 말씀드리는 정권마다 좀 특색이 있는데, 지금 이번 정권은 북한에 대해서 좀 엄청 강대강으로 나가고 그런 특색들이 다 달라요, 정권마다.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같이 엮어서 생각해 두시면 좋지 않을까. 자, 그 다음에 뭐 MB 특별 사면 28일 해가지고 27일 국무회의 통과한 후 오늘이네요. 그래가지고 얘가 움직이는 자리가 3일 동안 뭐 지수 좀 밀리면서 그냥 뭐 시장 분위기 보면서 좀 밀렸나 싶은데, 요런 거는 많이 밀리면은 이제 그런 기대감으로 좀 한번 탁 칠 때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. 그래서 요런 거는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, 자, 대장동 수사팀 요것도 쭉 진행이 지금 되고는 있죠. 이슈 뭐 이것저것. 그래서 28일날 소환 이렇게 했는데, 검찰 출석은 좀 어렵다라고 나오기는 했어요. 대신에 이제 이후에 일시나 방식 협의하겠다. 그래서 요거는 정치 탐험 외 하시는 분들은 혹시 이제 출석하는 날짜 정해지고 하면은 그거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여당 측은 전당대회가 3월 8일로 확정이 났습니다. 그래서 전당대회 해가지고 뭐 좀 대표격들 안철수, 유승민, 나경원 관련주,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 관련주는 사실 이쪽에 엮일 거는 아닌데 그냥 강해요. 그래가지고 뭐 시장에서 또 분위기를 그냥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금비부터 해가지고 워낙 강하죠. 금비가 이렇게 강해도 되는 건가 싶은데 얘는 품절주 성향도 갖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전고점 좀 시원하게 돌파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, 이런 애들 좀 조정 나오고 하면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 번 정도는 좀 볼 수가 있지 않나. 자, 그 다음에 이제 애플페이는 지금 12월은 넘어갔고 1월 아니면 조금 더 딜레이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도 있어요. 그래서 애플은 진짜 항상 뭔가 얘네들은 좀 뚜렷하게 나오는 게 없습니다. 어느 순간 갑자기 탁 하고 던져버리는 그런 특색이 있는데, 애플페이는 내년 1월, 2월 이렇게 좀 딜레이가 되는 부분이지 않나.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많이 밀리고 하면은 이제 또 신규 진입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좀 매력적이긴 하죠. 그래서 애플페이도 뭐 가격대는 뭐 진짜 이게 뭐 10,000원까지 내려오면은 정말 매력적일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여기까지 갈까 싶기는 해요. 뭐 지수 한번 흔들리면 또 내려오는 것도 순식간이긴 한데, 그래도 이런 구간들 한번 좀 체크해 볼 수 있지 않나. 전 저점도 있고. 자, 그리고 포스코는 어제 요 내용으로 갖다 시간에 좀 살짝 반짝했었습니다. 2%대 포스코 엠텍 리튬 솔루션 설립, 수산화 리튬 생산 준비 끝, 이런 내용을 이제 뒤에 수산화 리튬 막 생산을 하고 그런 사업들이 이어지겠죠. 그래서 그런 키워드 붙으면은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. 리튬 관련주들은 뭐 각자 이슈 갖다 붙이면 또 워낙 시원시원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막 돌아가면서 어반 리튬, 하이드로 리튬부터 해가지고 막 리튬 사업한다, 뭐 진행한다, 뭐 지분 인수합병도 있고 뭐 하면서 불쑥불쑥 이런 식으로 시세 주고 또 밀리고,
하고 있는데, 네, 리튬 애들은 한동안은 계속 좀 눈에는 두세요. 여기도 뭐 얘네들이 결국 테마를 이루긴 했었죠. 좀 뚜렷하진 않지만 뭐 각자 좀 카테고리가 나뉘어요. 금양이랑 미네랄텍은 비슷하게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, 하이드로 리튬이랑 어반 리튬 이런 식으로 다 좀 움직이는 성향들이 있는데, 그런 식으로 하다가 리튬 애들은 각자 뉴스 좀 붙여주고 하면은 워낙 좀 시원시원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좀 계속 눈에는 둬야 되고. 자, 그다음에 이제 중고차 넘어가고 종전 휴전도 사실상 뭐 새로운 뉴스는 없습니다. 대신에 이제 러시아 푸틴 이번 주에 시진핑이랑 연말에 이제 회담이 있다고 했죠. 우리나라도 이제 그 시진핑 밑에 그 오기로 했다가 이제 방문 취소를 했거든요. 코로나 폭증 때문에. 일단은 러시아 푸틴 이렇게 해서 이번 주에 시진핑이랑 회담을 하겠다. 자, 그래서 요거는 이제 크렘린궁에서 발표가 나온다고 합니다. 뭐 형식부터 해가지고 이것저것 좀 디테일한 사항들. 그리고 이게 시진핑이랑 회담 나오면서 거기서 이제 좀 종전, 휴전에 대해서 좀 어떤 어필이 나올지. 지금 러시아가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. 일부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뭐 같은 정부 내에서 나오는 건데, 한쪽에서는 그냥 러시아, 아니 뭐 우크라이나 얘네가 협상 안 하는 거고 우리는 계속 협상하려고 하고 있다. 좀 긍정적으로 하다 계속 대놓고 어필을 하면서, 또 한 측에서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저러면은 전쟁 길어질 수밖에 없다. 좀 계속 늘어진다. 뭐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때문이라는 거죠. 그렇기는 한데 이제 러시아 푸틴 이렇게 시진핑이랑 회담하면서 뭐 시진핑이 또 가운데서 이제 좀 적극적인 뭐 중재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서 러시아에서 또 가스관 공급 재개 준비를 하고 있다. 이런 것까지 좀 유럽에 대해서 뭔가 긍정적인 액션 취하는 부분도 있고 이것저것 있죠. 총리 우크라이나 총리와 통화, 국제사회와 전후자원에 좀 적극 참여 해가지고 요 정도 폭들을 좀 다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. 사실상. 그래서 재건은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제 얘네들은 밀리면 좋고 항상 계속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. 밀리면 좋다. 왜? 안 끝나요. 단발성으로. 계속 시장에서는 어차피 니네 종전 나올 거 아니야? 재건 건설 지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언제 나올 건데?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뭐 어차피 전쟁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 크게 액션은 없고, 보면은 움직임이 밀리더라도 계속 이런 움직임이 나오죠. 그래서 재건이랑 건설 관련 섹터들 계속 좀 보셔야 되고, 네옴시티도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옴시티가 과연 이제 1월, 2월 뭐 내년 이런 거는 좀 발주 같은 거는 조금 더 딜레이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기는 해요. 그래도 내년 상반기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좀 발주 좀 이어지지 않을까. 그리고 발주 같은 게 나오면은 거기서는 이제 시장에서 좀 메인 테마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런 거는 꼭 기억해 두시고, 네옴시티는 이제 종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주축으로 보던 애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. 자, 그리고 이제 내년에도 원전, 뭐 지금 요번 연도 뭐 의향서 이런 거 협상자 안 나오긴 했는데, 이런 게 조금 딜레이 되면은 이제 또 내년 초 상반기 아니면은 이미 나왔을 수도 있어요. 가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. 이미 뉴스 이런 거 나왔는데 뉴스화를 안 시킨 거죠. 시장 분위기 조금 애매해가지고 좀 눈치 보다가 시장 좋으면 그때 이제 좀 뉴스 붙이자, 이런 경우도 분명히 존재를 하긴 합니다. 그래가지고 다음 달 의향서 뭐 받을 예정이었다. 요거 원래 요번 연도에 이제 이거 2개 정도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, 뭐 시황 때문인지 아니면 실제로 저쪽에서 조금 딜레이가 된 건지 그런 키워드가 붙진 않아요. 그래서 원전 애들이 보면은 좀 밀린 애들도 있고, 근데 거기서 또 잘 버티는 애들도 있고, 여기서 좀 시세를 땡겨준 애들은 그런 반발하면서 좀 밀리기도 하는데, 원전 애들은 일단 좀 내년도 그렇고 계속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섹터이지 않나. 자,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는 내년 1월 초에 이제 CES 요게 있어서 그런지 어제 근데 좀 엄청 시원하게 올랐죠. 그래가지고 뉴프렉스, 선익 시스템, 나무가가 일단 26% 진짜 그냥 뭐 실적 개선을 이어지려고 하는 건지 엄청 시원하게 좀 땡겨 올리긴 했습니다. 그래서 얘는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신고가 노려볼 수 있는 21,000원,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. 한 20% 정도 오르면 이제 좀 신고가라는 건데, 일단은 이렇게 좀 수급 어제 좀 시원하게 갑자기 좀 들어오는 모습이 있었고, 메타버스는
내년 이렇게 해가지고 뭐 CES에서 메타버스에 대한 어떤 공개 로봇부터 해가지고 CES는 그 홈페이지라던가 이런 거 들어가면은 얼추 이것저것 좀 트렌드부터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좀 진행될지 나오기는 합니다. 그래서 CES가 일단 정해져 있다라는 거, 이거 그렇게 멀지 않죠? 일주일 정도 남았고, 그 다음에 이제 삼성이랑 구글이, 그 다음에 애플, 내년, 삼성, 구글, 애플 이렇게 해가지고 대기업들에서 메타버스 아이템 출시한다는 거, 특히 이제 애플은 좀 더 중요하게 봐야 돼요. XR 기기 뭐 첫 공개라던가 아니면은 그 공개하고서 이제 공개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뒤에 출시 예정일이 따라올 겁니다. 그런 거는 좀 중요하게 체크를 할 수 있지 않나. 메타버스 차트 요것들은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길게 봤을 때는 어차피 요 부근이에요. 좀 저점 부근이에요. 이게 지수랑 영향 받을 것 정도만 좀 생각을 해 두면 됩니다. 어차피 전체적으로 다 거의 좀 밑바닥이어가지고 여기서 더 뭐 크게 밀리기 쉽진 않거든요. 그래서 요거 정도 묶어보시면 될 것 같고, 자, 이거 외에 어제 이제 뭐 개별주에 대해서는 MDS 테크는 1대3 무증. 그래서 일단 시간에선 좀 3.7% 많이 밀리긴 했는데, 이런 뭐 9,000원 라운드 피겨 지지해주면서 여기서 뭐 움직임이 좀 옆으로 기다가 뭐 한번 또 튀는지 그런 거 좀 볼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웹스는 뇌먹는 아메바. 그래서 그것도 사실상 좀 뭐 이어지는 그런 내용은 아니기는 한데, 일단은 첫 사망자 플러스 국내 최초였다 보니까 뭐 오늘 하루 정도 더 움직이나 그 정도로 좀 볼 것 같습니다. 어차피 좀 차트로 갖다가 접근을 해야 되는 이슈들이고, 재료가 막 무겁게 메인으로 움직이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. 그래도 그냥 최근에 시장 분위기가 강했던 애들, 시세 상승 모습을 보여줬던 종목들은 한 일주일 정도 가까이는 좀 계속 추적을 해야 돼요. 뭐 하루 이틀 3일 좀 소외되다가 이런저런 키워드 붙이거나 혹은 기술적으로 갖다 그냥 탁 튀어오르는 그런 섹터들이, 그런 종목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개별주 장세의 특징이죠. 그래서 이거랑 이제 뭐 코로나부터 해가지고 뭐 보복 소비, 문화 컨텐츠, 뭐 테마성들, 그 다음에 했지 뭐 금리, 품절, 방산,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시황에 대해서는 여기 당일 추이를 꼭 잘 보셔야 됩니다. 최소한 당일 추이를 꼭 보시면서 지수가 어떤 흐름으로 움직이는지, 아마 오늘도 금투는 매수 붙기는 할 거예요. 대신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금투 매수, 기간 매수 쭉 붙는데 코스닥에서 이제 외국인도 매수 많이 붙었었죠. 개인들 막 매도하는데, 그래가지고 코스닥 하면은 보통 셀트리온 쪽이 좀 생각나긴 하는데, 셀트리온 헬스케어, 셀트리온 양매수였네요. 셀트리온, 그 다음에 어제 제약이 좀 많이 움직였더라고요. 제약이 이제 6%.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갖다 좀 양매수 붙고 하는데, 이런 움직임이 또 이어지는지. 그래서 이게 수급 들어오고 하는 섹터들은 또 그 시장에서 또 괜찮게 튀는 케이스들이 많다 보니까 시황에 대해서 당일주의 꼭 보시면서 그냥 뭐 금투 들어오고 뭐 개인 매도하고 뭐 그냥 지수 힘이 없다 라기보다는 그 와중에 이제 수급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어요. 대신에 이제 금투가 들어오는 종목들은 좀 세게 들어오면은 그거는 이제 배당 바꿔서 매도 나올 수 있다는 것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이제 화요일이고 이번 연도도 화수목 3일밖에 안 남았어요. 주식시장은. 그래서 엄청 좀 1년 좀 이번 연도 엄청 힘들었을 텐데 내년도 조금 긍정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. 그래도 이런 시장에 대해서 또 적응하셔야 돼요. 동학개미 때 또 들어오신 분들 2020년, 21년 이때부터 좀 매매 시작하셨던 분들은 시장에 대해서 이런 분위기 좀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. 1년 정도 계속 이런 사이클을 보여줬는데 이 흐름에서 뭐 조금 더 강하게 밀리냐 뭐 그 정도의 차이지, 우리나라 시장이 원래 19년도, 20년도 이전에 이런 느낌이긴 했어요. 대신에 이제 이번 연도는 유독 2년 동안 지수가 올랐던 거에 대해서 밀리고서 시장이 이때 참여하신 분들한테는 정말 지옥 같을 수 있죠. 아, 분위기가 이러네. 뭐 이렇게 상승장 막 하면서 겪다가 막 이때 막 매수 시작하고 주식 막 들어와서 막 주식 그냥 사고서 버티면 좀 돈이 벌리는구나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텐데, 이번 연도 겪으면서 와, 이거 이러면은 개인들이 매매할 수 있나? 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. 근데 이제 이런 시장의 분위기가 사실 원래 또 우리나라 시장 움직임이랑 또 비슷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분위기에 대해서
올해 겪었던 거 잊으시면 안 돼요. 올해 겪었던 분위기가 이제 내년 이렇게 또 더 이어질 수 있다는 거. 그래서 여기서 적응을 하셔야지 살아남을 수 있고, 적응 못하면 결국에는 도태될 뿐입니다. 그래서 그런 거 꼭 기억하시면서, 내가 주식을 안 하실 분이라면 상관없지만 하실 거라면은 내년도 정말 쉽지는 않을 거고, 그만큼 머리를 많이 써야 돼요. 그리고서 항상 좀 하락에 대해서는 좀 염두를 두고, 주식에서 결국 가장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하락하는 구간에서 좀 천천히 좋은 종목을 평상시에 골라뒀다가 하락하는 구간에서 좀 천천히 늘어지게 분할 매수하고 지수 돌려주고 할 때 좀 이익 창출하고 차익 실현하고, 요게 이제 정석적인 움직임이긴 하거든요.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움직임 꼭 이용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생각 많이 하시길 바라면서 영상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고, 이번 주는 좀 천천히 눈치 보면서 좋은 종목들 찾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